의사가 되는 길, 치과 의사가 되는 길에 이어서 오늘은 최고수 시간 한의사가 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의사가 되려면 어떤 입학 전형을 거쳐서 내 아이의 꿈을 키울 수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2018학년도 폐지되는 전형과 신생 전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국대는 말이죠. 없던 학생부 종합이 5명이 생깁니다. 자, 학생부 종합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건 의대건 치대건 한의대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원광대는 학생부 교과로 뽑던 42명을 거의 다 인원을 더 붙여서 학생부 종합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교과가 폐지된 것에 속하겠습니다. 네, 원광대는 의대, 치대, 한의대가 다 있는 학교죠. 네, 아주 대단한 학교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다 있는 학교 참 없습니다. 예, 대단한 학교인데 아마 부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광대가 교과 대신 종합을 많이 뽑는 거는 의대, 치대, 한의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는 이제 이른바 한의학 학석사 과정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어쨌건 한의대를 가는 건데 논술 10명, 학종 지역인지 8명을 뽑다가 그냥 학종 일반으로 20명 뽑는다. 이 지역인지라는 건 제가 의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이라는 건 전국의 학생들이 다 오는 거고 지역인재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한다면 부산, 경남 또는 울산 뭐 이런 식으로 광주에 있다면 광주, 전남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변 지역의 학생들도 우대하는 전형이니까 그 지역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유리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은 못 들어오는 진입 장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역인재가 일반적으로 일반보다는 커트라인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인재를 없애버렸다. 왜냐면 부산은 전국구죠 이미. 그래서 전국에서 다 오니까 이렇게 뽑으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이렇게 뽑은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뽑겠다.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동신대는 교과 10명, 학종 10명을 뽑다가 학종만 20명으로 바꿨으니까 전반적 경향이 학종이 늘어나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폐지되는 전형과 신생 전형을 알아봤으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전형별 분류.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의대 전부입니다. 한의대 전부의 인원이 2017과 2018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어떤 전형입니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한번 찍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있는데 동국대, 대전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3명들은 교과와 종합이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더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에 반해서 가천대, 동신대는 교과만 있고 경희대, 부산대, 우석대, 원광대는 학생부 종합만 있다. 조금 인기 있는 경희대, 부산대, 원광대가 교과를 안 뽑는 거는 걸 딱 알 수 있죠. 뭐 우리가 경향적으로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 자, 한의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의대는 당연히도 경희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의대에서 최고 인기 학교인 경희대만 논술을 본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논술 시험은 어려우니까 아무리 교과 과정 한도에서 내라 그래도 수능 수학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인기 있는 대학만 실시하고 나머지 대학은 논술을 아까 폐지한 부산대 보셨죠? 쫙 없고 경희대만 있다. 그래서 수시 인원들 딱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30여 명 줄어든 데 반해서 학생부 종합은 80여 명 늘어났고요. 경희대는 논술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산대가 폐지했기 때문에 역시 논술도 줄어들었다. 당연히 정시도 좀 줄었겠죠? 정시도 한 30여 명을 줄어들어서 수시가 요 정도 되고 정시가 이렇게 되고 726명이다. 우리가 의대, 치대도 얘기했는데요. 의사, 치과 의사, 한의대 의사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급 인원을 정해서 동일한 인원이 쭉 배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매년 726명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수급 계획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소폭으로도 절대 느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걸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전형별로 이제 어떻게 분포되는지 잘 보셨고요. 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제가 인문계가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문계열의 넓은 문호. 우리가 한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나 치과 의사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렇죠? 환자에 대한 배려, 특히 사람에 대한 배려. 내가 그냥 어떤 물건을 대하거나
어떤 생물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를 대하고 있다는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대, 치의대도 봤지만 다중민의 면접을 보는 이유는 그런 의사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의사는 그것보다 더 심해. 한의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의학 과목 자체가 꼭 자연계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보시면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기본적인 철학 체계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서양의학은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위면 위, 장이면 장, 폐면 폐. 근데 한의학은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전체주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총체주의적 세계관. 몸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관점으로 사태를 보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 관점 자체가 매우 인문학과 통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 한자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옛날 한의서들을 쭉쭉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매우 인문학과 자연학이 한꺼번에 요구되는 총체적인 어떤 융합학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전형에서 밝혀지는데요. 잘 보시면 먼저 학생부 교과를 뽑는 것부터 전형별로 한번 어떻게 인문계열이 들어갈 수 있나 봅시다. 왼쪽을 잘 보시면 자연계만 뽑으니까 여기는 인문계는 안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뽑는다고 해서 모든 전형에서 안 뽑는 건 아니에요. 교과에서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전형을 보고 그 전형을 뽑는 학교는 어딘가 이렇게 관찰하기 좋도록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네, 이 학교가 다 안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연인물 분할모집이라고 있어요. 자연인문 분할모집은 자연은 10명, 인문은 5명 이런 식으로 자연과 인문을 분리해서 따로 뽑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연인문 통합모집은 자연이건 인문이건 막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의대는 인기 순위가 좀 떨어지는 학교인 경우 통합 모집이 더 많아요. 예, 좀 인기 있는 학교가 분할 모집이 더 많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학교들이 거의 뭐 3개씩 쫙 돼 있죠. 예, 학생부 교과 안 뽑는 학교는 빼고 뽑는 학교들이 3개씩 딱딱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내가 자연계 학생이다. 그러면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인문계 학생이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인문계 학생이라면 요렇게 먹거나 요렇게 먹는 거죠. 요렇게. 자연계, 인문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역인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국대 경주니까 동국 인근에 경주 인근의 학생들이 갈 수 있겠죠. 예, 동국대 경주도 자연계만 모집하고 동신대 3명들은 지역인재의 경우에도 통합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서 자연인문 분할 모집하고 자연인문 통합 모집을 한번 봅시다. 자연인문 통합 모집을 볼게요. 자연인문을 통합 모집을 하게 되면 자연계가 유리할까요? 인문계가 유리할까요? 자, 질문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통합 모집하면 자연계가 유리할까요? 인문계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인문계가 무조건 유리하죠. 왜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각 학교의 인문계 문과 최상위권과 이과 최상위권이 쫙 있다고 보시면 이과 최상위권은 일단 어딜 가요? 의치로 빠져나가죠. 그것뿐이 아니죠.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특별대학들도 있습니다. 쫙 빠져나가는 와중에서 어느 순간부터 한의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계열화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기 순위로 볼 때 의치 빠져나가면서 다 빠지진 않지만 그 어느 중간에서 한의대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인문계는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연대 한 1000명 정도, 1500명 하다가 그냥 한의대 나오죠. 예. 뭐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중간부터 벌써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인문계는 벌써 내신 좋은 학생들이 한의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자연계는 다 빠져나가고 나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인문계 학생들의 내신 정량적 평가가 더 좋은 애들이 나오죠. 학생부 교과거든요. 따라서 이 학교들은 인문계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계 학생들이 너무 손해를 보니까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할 모집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교들이 이 학교보다 인기가 더 높은 학교들입니다. 인기라는 것은 뭐 늘 변할 수 있지만 현재 판도에서는 인기가 더 높다는 걸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나쁜 학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기로 볼 때 여기가 좀 더 인기가 좀 더 높다. 뭐 대전대, 동국대, 경주, 한의대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연계를 너무 불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분리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예.
그냥 전형만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담겨있는 뜻, 왜 그렇게 뽑는가 알고 계시면 아하, 대학이 이렇게 움직이는군,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가볼게요. 계속.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말이죠, 교과 내신은 어차피 정성적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하니까 입학사정관이 자연계 내신 1.8인데 쟤는 인문계 내신 1.3이야. 그럼 자연계 내신 1.8이 더 잘하는 애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연계 1.8이 왔다면 얘가 자연계에서 온 학생 중에선 최고 탑이야, 이렇게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통합 모집을 하건 분할 모집하건 자연계가 특별히 불리함이 없어요. 왜? 입학사정관이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보시면 동국대 경주학과는 학생부 교과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잘 보시면 여기 있었죠. 분할 모집해서 자연계를 보호했었잖아.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냥 통합 모집해도 상관없다. 어쨌든 입학사정관이 판단하면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통합 모집이건 분할 모집이건 큰 차이 없습니다. 요거는 TO를 내가 딱 조절하겠다는 거고, 요건 TO를 입학사정관이 알아서 조절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거는 큰 차이 안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학생부 종합은 그냥 자연계, 인문계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도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 다음 전형 정시를 한번 논술을 같이 보겠습니다. 논술은 너무 간단해요. 경희대만 뽑는다. 경희대는 그냥 다 자연, 인문, 분할 모집입니다. 아주 인문계, 자연계 딱 맞춰서 인문계 몇 명, 자연계 몇 명, 모든 전형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시를 보시면 자연계만 모집하는 동국대, 경주, 부산대 아주 인기 있는 한의대입니다. 자연계만 모집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천대부터 원광대까지는 전부 다 자연, 인문, 분할 모집. 그 다음에 자연, 인문, 통합 모집하는 학교 동지대, 상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입니다. 정시 얘기는 제가 맨 끝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요. 정시에서 이렇게 자연, 인문, 통합 모집을 하고 분할 모집하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과에서 통합 모집하면 인문계가 매우 유리하다. 종합은 통합하건 분할하건 별 상관없다. 그럼 정시에서는 통합 모집하면 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인문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자연에 유리할까요? 아직 제가 설명 안 했으니까 답을 내기가 어렵지만 학교 이름을 잘 보세요. 가천대, 경희대, 대전대, 원광대는 여기 있고, 동신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는 여기 있다. 뭐 느낌 좀 오시죠? 좀 더 인기 있는 대학이 위로 가 있다는 얘기는, 즉 분할 모집한다는 얘기는 통합을 했을 때 자연계가 불리해진 게 싫다, 이런 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학교들이 여기 안 내려간 이유는 이러다 보면, 통합하다 보면 너무 인문계에 유리해질까 봐, 자연계는 다 박살날까 봐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분할 모집해서 자연계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여기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계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선생님, 제가 볼 때는요, 자연계, 인문계 통합 모집하면 가산점을 자연계에 준다는데요. 네, 줍니다. 근데 줘도 인문계가 더 유리하다는 걸 맨 끝에 가서 정시할 때 제가 살펴볼게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을 빼고는요, 분할 모집을 한다는 건 자연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인문계에 너무 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사연을 얘기한 말이죠. 옛날에 다른 과내 간호학과인데요. 제가 한 7년 전 제자예요. 그 당시에 가톨릭대 간호학과가 인문자연 통합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19명인가, 수치는 정확치 않습니다. 19명인가를 자연인문 통합으로 모집했는데 제 제자는 인문계 학생이었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19명 중에서 17명이 인문계야. 2명이 자연계야. 지금은 가톨릭대 간호학과가 통합 모집 안 합니다. 분리 선발합니다. 그리고 너무 웃긴 거죠. 19명 중에서 인문계가 열리기로 한 건 인문계가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학생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찾아봤길래, 야, 그 자연계로 놓은 2명은 어떻게 사니?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걔네들은요,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느낌 오세요? 수험생들 느낌 올 거야. 야, 난 쟤네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데 기분 나쁘네? 이런 거죠. 말을 그렇게 안 하지만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점수 차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궁금증을 남겨놓고 먼저 수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시에서 한의학과 수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치 때도 얘기했지만 입시 결과는 커트라인을 절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커트라인 얘기하다 보면 학교에 순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학교는 싫어합니다. 또한 커트라인 한 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한 명 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태 전체, 모집단 전체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요. 대부분 평균으로 제시하는데 신기한 건 가천대는요 70% 커트라인이 성적이 됩니다. 위로부터 70이니까 평균은 좀 더 위에 있겠죠. 뭐 1.7일지 1.6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평균은 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쫙 일별해 보시면 알 수 있죠. 학생부 교과에서 분리선발하고 있는 인문자연 한번 딱 보세요. 인문은 평균이 1.3이고요. 내신 평균이. 자연은 1.8이야. 보세요. 인문 애들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문계 상위권이다. 서울대, 연대? 좀 한의대 갈까? 요새 취업 잘 안 된다는데 한의대 갈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자연계는 생각해봤자, 의대는 생각해봤자, 이화여대 아니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대 생각해봤자 원광대 아니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인문계가. 얘는 갈 데가 많으니까 막 오는 거죠. 근데 자연계는 갈 데가 많으니까 빠지고 요 정도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다 그렇죠? 인문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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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자연.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 전형보다 지역 인재가 점수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역 인재가 당연히 더 낮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쿼터를 줄여놔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소수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커트라인은 떨어지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연계가 더 점수가 낮은데 통합해버리면 학생부 교과에서 자연이 다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 통합 전형하는 데선 자연계는 지원하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손해봅니다. 아시겠죠? 인문계는요. 학생부 교과라면 분리선발하건 통합선발하건 인문학이 유리하니까 막 지원하는 거. 알겠죠? 그다음 학생부 교과 쭉 보시고요. 찍을 시간만 좀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볼게요. 학생부 종합은 제가 분리학원, 통합학원 별로 상관없다 그랬어요. 입학사정관이 정성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도 분리선발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TO를 조절하기 위해서 몇 명. 자, 인문, 자연. 여기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와, 자연계가 굉장히 높죠. 내신 평균 등급이 학생부 종합에. 그만큼 경희대는 한의대가 매우 인기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경희대 한의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나? 한의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경희대 한의대만 홀로 고고하게 높이 솟아 있어요. 거의 굉장히 인기 있는 치대하고 정시에서 커트라인 점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좀 특이하다. 그만큼 경희대가 인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세요. 한방병원에 뭐가 보이나? 다 경희대 한방병원 보이죠?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독도대 한방병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형식을 보인다. 그렇지만 지역 인재는 지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이런 게 보인다는 거고요. 대전대 쭉 해서 쭉 보입니다. 그럼 여기 안 나온 학교들은 뭡니까? 안 나온 학교들은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자, 근데 학생부 종합은요. 내신 평균 등급이 당연히 학생부 교과보다 좀 낮은데요. 제가 수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의 이 내신 평균은 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죠?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정성적으로 판단하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학생부 교과라면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특목고에 내신 3이 있고 독도고에 내신 1.5가 있어. 그럼 학생부 교과는 독도고 1.5가 무조건 이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고등학교 내신은 가정적으로 올 때 같은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것. 이게 학생부 교과죠. 근데 종합은 어때요? 특목고가 어떤 3.0 학생이 때에 따라서는 얘가 훌륭한 학생이라면 독도고 1.5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학생부 종합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3.0과 특목고 3.0과 그 다음에 이제 독도고 1.5가 같이 합격했다고 봅시다. 그럼 3.0과 1.5 두 명을 뽑았다 그러면 평균이 몇 점이에요? 2.2나 2.3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발표하냐? 2.3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그럼 2.3이라는 수치는 참 의미가 없는 수치죠. 왜? 독도고 학생 보면 입장에서는 2.3이면 못 가요. 독도고 학생은 1.5라는 수치가 중요한 수치야.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 입장에서도 2.3은 너무 높아. 3.0, 3.5 선배도 됐던데 2.3은 어떤 학생한테도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학생부 교과 2.3이면 그냥 2.3이면 2.3이야. 2.3의 평균이라고요. 그거보다 커트라인 한 2.5 정도 아닐까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입결 내신 결과만큼 사실 좀 무의미한 게 없어요. 여기에 특목 전국형 자사고가 몇 프로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평균 수치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참고 자료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학생부 종합은 어떤 게 중요하냐? 고등학교 입결이 중요하죠. 우리 고등학교에서 어떤 선배가 어떤 과를 넣었다가 뺐다가 됐대더라 안 됐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나중에 수시에 대한 전략 전술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논술 위주 전형은 경희대, 부산대인데 이제 부산대는 빼야 되겠네요. 예, 올해 폐지되는데 경희대만 남았습니다. 논술의 경우도 내신 평균 등급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논술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 발행 기준이 0점 몇 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대충 이 정도 오는구나 정도의 참고 자료면 되겠어요. 실제로 뭐 특목 같으면 7도 오죠. 8도 옵니다. 예. 합격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시 입설 결과를 봤습니다. 수시가 어떤 식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느낌이 오셨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정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문, 자연, 통합 모집을 했을 때의 문제인데요. 먼저 1번 볼게요. 자연, 인문이 분할 모집을 했을 때는 인문의 커트라인이 훨씬 높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어요. 학생부 교과 때 인문이 내신이 높은 거하고 똑같아. 정시의 경우는 수능 점수로 들어가는데 수능 점수 최상위권 학생들 자연계는 치, 카이스트도 일부 뽑죠. 몇 명 뽑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미. 유니스트도 몇 명 뽑습니다. 쭉 하고 할인을 나오지만 인문은 최상위권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모집의 경우 인문 커트라인이 훨씬 높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보통 10몇 점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인문계는 다 맞아야 돼요. 경희대 할인을 정시로 가려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거의 서울대 경영하고 비슷한 컷을 보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인문계 분리 모집은. 근데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매우 높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럼 가장 이슈가 되는 거. 자연, 인문, 통합 모집하는 학교는 딱 4개인데요. 어디? 정시에서. 동신대, 세명대, 상지대, 우석대입니다. 다음 이제 수도권에 있지는 않죠. 지방에 있는 한의대들인데요. 통합 모집을 할 경우는 제가 누가 불리하다 그랬죠? 학생부 교과하고 정시에서는 자연계가 불리하다. 왜? 인문의 커트라인이 훨씬 높다니까. 훨씬 점수가 좋은 애들이 온다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인문이 점수 따기도 더 쉽잖아. 사탐의 100분위도 훨씬 쉽고 수학도 훨씬 쉽잖아요. 공부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만 공부하고 비슷한 점수 따도 표점이 높아. 얼마나 유리해. 그러니까 통합으로 뽑기는 했는데 자연계가 너무 불리한 것 같으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과목에다가 가산점을 줍니다. 내 학교가 공통적인데요. 다 수학과, 자연계가 보는 수학과의 10% 가산점. 과탐의 5% 또는 점수 가산점, 우석대는 과탐 가산점은 없습니다. 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수학과하고 과탐에 가산점 주면 이과가 불리함을 상당 부분 극복하겠군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착각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 과탐까지는 복잡하니까 수학만 볼게요. 또 수학만 보는 우석대도 있으니까. 자, 왜 이렇게 하면 자연계가 유리해지냐고 착각하나 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7학년도 수능에 수리가와 수리나의 점수 분포표입니다. 같이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맨 왼쪽에 원점수가 쭉 있습니다. 수학은 보통 30번부터 틀리기 시작하죠. 30번 하나 틀리면 96이죠. 이런 학생들이 좀 문제예요. 그렇죠? 왜 95가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가 틀린 거죠? 난 남들 틀리는 4점을 안 틀리고 이상한 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학생이 적습니다. 이 학생은. 어쨌건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 4점짜리 29번, 30번 틀리면 이제 92점이 되겠죠. 뭐 22번, 30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30번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전국에서 맞은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맞은 학생이 좀 이상하죠. 예. 또 이제 뭐 주관식이니까 말하자면. 네. 자, 그렇게 이제 분포 보이고요. 그것이 x-m 나누기 시그마 플러스 100 곱하기 20 플러스 100 이렇게 해서 표준 점수 계산해서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죠. 짝, 짝. 그럼 잘 보세요. 자, 동신대, 세명대, 상지대, 우석대가 지금 수학과 과탐에 가산점을 준다고 돼 있는데요. 이 네 개 학교는 공통적으로 국어, 수학을 전부 표준 점수를 보지 않고 100분의 1을 봐요. 네. 표점을 보지 않고 100분의 1을 보는 대학이 지방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국민대도 있고 뭐 그렇죠. 숙명여대도 있고요. 국수영을 100분의 1로 보는 대학. 아, 0은 아니죠. 이제 국수를. 자, 그러면 다시 올게요. 자, 제가 그래서 빨간색 표시를, 노란색 표시를 왜 100분의 1에 했느냐? 그 4개, 통합 모집하는 4개 학교는 전부 수학을 100분의 1로 보기 때문에. 그럼 100분의 1 한번 봅시다. 원점수 93에 이과 100분의 1은 95예요. 수리나 문과 100분의 1은 99야. 문과가 훨씬 100분의 1가 위에 있죠. 얘는 상위 5%고요. 얘는 상위 1%야. 왜 그런지도 너무나 쉽죠. 이과 수학이 문과 수학보다 훨씬 어렵지만 수학 괴수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더 어려워도 잘하는 애들의 점수가 더 높아. 두 과목 중에서 누가 평균값이 높아요? 낮은 거로 물어볼까요? 두 과목 중에 누가 평균이 낮아요? 어느 과목이 더 어렵죠? 이 과목이 더 어렵죠? 누가 평균이 낮을까요? 이게 더 낮아요. 왜? 수학을 더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참 재밌는 얘기죠. 시험은 이게 훨씬 어려운데 평균점이 이게 훨씬 낮아. 예.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여기가 몰려있는 것보다 좀 더 듬성듬성 몰려있기 때문에 듬성 93 정도면 100분이 99밖에 안 내려가. 또 하나의 이유는 학생이 더 많죠. 얘는 20만 명이고 얘는 40만 명이거든요. 그럼 20만 명의 1%는 몇 명이죠? 1%. 2,000명이죠. 40만 명의 1%는 4,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도 훨씬 등수가 내려가도 퍼센테이지는 덜 떨어진다. 그것도 이해가시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리과, 수학과 10%를 주면 이과가 더 유리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요거에 10%를 주면 어떻게 돼요? 9.5를 더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4.5 아닙니까? 104.5는 99보다 이기죠? 자연계가 이기네. 수리가 10%를 주면 이과가 더 유리해지네. 그래서 아까 그 통합 모집하는 대학의 입결 결과를 보면 그럼 정시에 그럼 이과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문과가 더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7년 전에 가톨릭대 간호학과 같은 그런 사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얘와 얘가 원점수가 같다고 보는 가정 자체가 황당한 가정이죠. 이해 가세요? 수리가 원점수 93 먹던 애가 수리 나를 보면 다 맞죠. 이해가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원점수가 같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에요. 따라서 현실적 가정을 본다면 아까 그 4개 정도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정시 점수를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분홍색. 수리가를 원점수 한 83점 정도 먹은 학생이 있다. 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런 학생 보고 당장 너 수리나로 한번 봐라. 그러면 92점 나온다고. 실제로. 몰라. 96점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엄밀한 건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대장 러프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3점인 79하고 92점인 97을 비교하는 게 맞다 이거. 그럼 여기 10%를 줘봐. 그럼 7.9를 더하게 되면 86이 되죠? 지잖아요. 좀 올려봐. 89까지 올려봐. 88이라고 해봐. 88 굉장히 잘한 거예요. 수학과 88 보는 게 이 문과로 전형했는데 92밖에 못 먹어? 말도 안 돼. 한 개 더 맞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가정해 봅시다. 89면 89에 8.9 더해보세요. 97.5죠. 그래야 겨우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매우 비현실적인 거거든.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공부는 3배 더 했는데 원점수는 덜 나와.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 3분의 1을 수리나에 투자하고 남는 시간을 국어하고 사탐에 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왜 국어 점수, 사탐 점수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또 반영도 안 돼 있는데도 딱 보니까 불리하네. 그래서 통합 모집하는 대학은 정시의 경우도 인문계 학생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시면 자연계 학생들한테 불리함이 전혀 없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를 연구원들하고 계산한 적이 있는데 통합 모집하는 대학은 자연계 수리과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줘야 불리함이 극복될까 계산해 봤더니 한 55%는 줘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3배 공부 더한 거에 대한 보상. 다른 국어나 탐구 과목에 시간을 덜 투자하게 돼서 거기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이 반영을 해보려니까 50% 정도는 줘야겠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이과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한의사가 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많겠죠.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의학의 문턱, 병원의 문턱에서 못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의료 사각지대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꿈을 잘 키우셔서 한의대 합격의 여기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